박진수는 월요일 아침 7시에 눈을 떴다. 35년 동안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았던 습관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출근할 회사가 없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공황이 왔다. 숨이 막혔다. 으! 진수는 가슴을 움켜쥐고 침대에서 일어났다. 이런 증상이 나타난 지 한 달째였다. 공황장애? 정신과 의사는 말했다. 은퇴 후 정체성 상실로 인한 불안장애입니다. 여보, 괜찮아요? 아내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63세. 정년퇴직한 지 석 달째. 대한전자 상무이사라는 타이틀로 살아온 38년이 한순간에 무직이 되어버렸다. 아침을 먹으려 했지만 목에 넘어가지 않았다. 식욕이 없었다. 체중은 석 달 만에 8kg이나 빠졌다. 병원에 다시 가봐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요. 조금만 더. 곧 나아질 거야.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매일 밤 악몽을 꿨다. 회사에서 쫓겨나는 꿈.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꿈. 텅 빈 사무실에 혼자 남겨지는 꿈. 오전 10시. 동네 산책을 나갔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공원 벤치까지 걷는 것도 힘들었다.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는데 옆에 앉은 노인이 말을 걸었다.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3입니다. 은퇴하셨나 보네요. 저도 5년 전에 은퇴했어요. 처음 1년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진수는 노인을 바라봤다. 70대로 보였는데 건강해 보였다.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등산이요. 매주 산에 올라요. 거기서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만났죠. 등산. 한번 나가보세요. 생각보다 마음이 편해집니다. 노인은 미소 지으며 일어났다. 진수는 그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또 공황이 왔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손이 떨렸다. 이러다 죽는 건가? 이렇게 무의미하게. 그때 아내가 방문을 열었다. 여보, 이거 좀 봐요. 수진이 등산 모임 전단을 들고 있었다. 북한산 1호회. 매주 일요일 산에 오르는 모임이래요. 한번 가봐요. 운동도 되고. 진수는 전단을 받아 들었다. 사진에는 웃고 있는 노인들이 찍혀 있었다. 저 사람들은 행복해 보인다. 가볼까? 그래요. 내일 일요일이니까 나가봐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진수는 알지 못했다.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곳에서 만날 사람들과 함께 생사를 넘나드는 순간을 겪게 될 거라는 것을. 2024년 9월 15일 일요일 아침 8시. 진수는 북한산 우이동 입구에 섰다. 등산복을 새로 샀다. 52만 원. 비쌌지만 아내가 사라고 했다. 열댓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대부분 60대 이상이었다. 새로 오신 분이네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키가 크고 다부진 체격의 노인이 다가왔다. 75세쯤 되어 보이는데 눈빛이 날카로웠다. 박진수입니다. 63세고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철호입니다. 이 모임의 회장을 맡고 있어요. 악수를 나누는 순간 진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이철호의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회장님, 손이 차가우신데? 아, 이른 아침이라 쌀쌀해서요. 이철호가 웃으며 넘겼다. 하지만 9월 중순 아침치고 그렇게 춥지는 않았다. 등산이 시작됐다. 진수는 뒤쪽에서 천천히 따라갔다. 30분쯤 지나자 숨이 찼다. 석 달 동안 방에만 있던 몸이 비명을 질렀다. 힘드시죠?
60대 초반의 여자가 다가왔다. 김영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네, 많이요. 천천히 가요. 첫날은 다 그래요. 저도 처음엔 중턱도 못 갔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2년째 다니니까 많이 나아졌죠. 저 사실 이혼하고 우울증이 심했어요. 딸아이가 엄마 상태 걱정해서 여기 등록시켜줬어요. 김영희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 있었다. 지금은요? 많이 좋아졌어요.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여기 사람들이 가족 같아요. 두 사람은 천천히 올랐다. 앞에서는 이철호가 빠르게 앞서가고 있었다. 회장님 대단하시네요. 나이가 있으신데도. 철호 회장님은 베트남 참전 용사세요. 체력이 정말 좋으시죠. 하지만 그때였다. 앞에서 이철호가 갑자기 비틀거렸다. 회장님, 사람들이 달려갔다. 진수와 김영희도 뛰어갔다. 이철호는 바위에 기대 앉아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으로 가슴을 누르고 있었다. 문제 없습니다. 그냥 좀 어지러워서.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아니에요. 계속 갑시다. 이철호는 억지로 일어섰다. 하지만 진수는 봤다. 이철호가 손수건으로 입을 닦는 것을. 손수건에 붉은 것이 묻어 있었다. 피! 진수는 불안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이철호는 이미 2달 전 폐암 진단을 받은 상태였다. 그날 아침의 증상들은 병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였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12시였다. 4시간이 걸렸다.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진수는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을 받았다. 3달 만에 처음으로 숨이 편해졌다. 어때요? 이철호가 다가왔다. 얼굴색이 조금 돌아온 것 같았다. 네, 상쾌합니다. 산에 오르면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매주 오세요. 회장님은 얼마나 오셨어요? 15년 됐어요. 이 모임을 만든 게 15년 전이니까. 그렇게 오래? 처음엔 도망치듯 왔어요. 전쟁 트라우마 때문에. PTSD. 50년 동안 악몽을 꿨어요. 진수는 이철호를 다시 봤다. 75세 노인의 눈에 깊은 슬픔이 있었다. 하지만 산에 오르니까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임을 만들었죠.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해. 대단하십니다. 아니에요. 그냥 살아남은 자의 의무 같은 거예요.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한 남자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했다. 여기가 어디지? 70세쯤 된 남자였다. 한상민이라고 했다. 아내 순자가 옆에 있었다. 여보, 북한산이에요. 우리 매주 오는 곳이에요. 북한산? 나 왜 여기 있어? 순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다른 사람들도 당황했다. 상민 형, 저예요. 철호. 이철호가 다가갔다. 당신은 누구세요? 한상민이 이철호를 알아보지 못했다. 15년 동안 매주 함께 산을 오른 친구를. 치매예요. 순자가 조용히 말했다. 6개월 전에 진단받았어요. 요즘 증상이 심해지고 있어요.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진수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다. 이곳 사람들도 다들 상처가 있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하산 후 진수는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가 물었다. 어땠어요? 좋았어요. 다음 주에도 갈 거예요. 하지만 진수의 머릿속에는 2가지가 맴돌았다. 이철호의 손수건에 묻은 피. 그리고 한상민의 텅 빈 눈빛. 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그날 밤 진수는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았다. 대신 산의 꿈을 꿨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불안감이 조금 줄어들었다. 2주가 지났다.
진수는 매주 일요일 북한산에 올랐다. 공황장애 증상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약도 줄였다. 하지만 걱정이 생겼다. 이철호였다. 회장은 매주 산에 나왔지만 점점 야위어 갔다. 2주 만에 눈에 띄게 체중이 줄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기침을 자주 했다. 회장님, 병원 가보셨어요? 세 번째 일요일, 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다녀왔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그냥 감기 기운이 있다고. 이철호는 웃으며 넘겼다. 하지만 진수는 확신했다. 뭔가 숨기고 있다. 김영희와 함께 걷다가 진수가 물었다. 영희 씨, 딸분은 어떠세요? 나 요즘 잘 지내요. 처음엔 엄마가 이혼한 거 많이 힘들어했는데 지금은 이해해 주더라고요. 근데 아직 어색해요. 일주일에 한 번 통화하는데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필요한 거겠죠? 그러게요. 20년을 같이 살았던 사람이 떠나니까 빈자리가 너무 크더라고요. 김영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도 여기 오면 덜 외로워요. 특히 회장님이 많이 챙겨주시거든요. 제 얘기를 들어주시고. 그날 등산 중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중턱쯤 올라갔을 때 한상민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왜 날 죽이려고 해? 왜? 모두 놀라 돌아봤다. 여보, 순자가 남편을 붙잡았다. 놔. 저 사람이 날 죽이려고 해. 한상민이 이철호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상민 형 나야. 철호. 우리 친구잖아. 친구. 넌 내 친구가 아니야. 넌. 한상민이 갑자기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다. 나. 왜 이러지? 나. 머리가 이상해. 순자가 남편을 안았다. 두 사람 모두 울었다. 사람들은 멀찌감치 서서 지켜봤다. 누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진정제를 먹여야 해요. 순자가 가방에서 약을 꺼냈다. 한상민에게 먹였다. 10분쯤 지나자 한상민은 조용해졌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멍했다. 오늘은 하산합시다. 이철호가 결정을 내렸다. 하산길 진수는 순자와 나란히 걸었다. 힘드시겠어요? 매일이 전쟁이에요. 어제의 남편이 오늘은 없어요. 어제는 절 알아봤는데 오늘은 모르고. 어제는 화장실을 찾았는데 오늘은 거실에서.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1년. 길어야 2년. 그 후엔 저를 완전히 잊는데요. 너무 힘든 말씀이네요. 근데 포기할 수 없어요.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에요. 마지막까지 함께 있고 싶어요. 진수는 순자의 손을 잡았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하산 후 이철호가 진수를 불렀다. 진수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네, 회장님. 두 사람은 조용한 곳으로 갔다.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철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어요. 2달 전에. 진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폐암이에요. 사기. 뭐라고요? 전이 됐어요. 네, 간, 뼈로. 의사는 8개월에서 1년이라고 했어요. 운이 좋으면 1년 반. 진수는 말을 잃었다. 치료는 안 받으세요? 1차 항암은 받았어요. 근데 부작용이 너무 심했어요. 75세 몸으로는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이철호가 잠시 멈췄다. 의사가 말하더군요. 2차, 3차 항암을 계속하면 조금 더 연장할 수 있지만 그 시간을 침대에 누워 고통스럽게 보낼 거라고. 아니면 치료를 중단하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도 있다고. 그래서 치료를 중단하기로 했어요. 대신 완화 치료만 받기로.
통증 조절하면서 할 수 있는 만큼 살고 싶어요. 회장님,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특히 회원들한테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부탁이에요. 이철호가 진수의 손을 잡았다.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호가 웃으려 했지만 기침이 나왔다. 심하고 오래 기침했다. 그리고 손수건으로 입을 닦았다. 피가 묻어 있었다. 진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철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8개월에서 1년, 2달이 이미 지났다.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남은 것이다. 그리고 한상민, 치매, 1년, 길어야 2년. 이 사람들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진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들을 위해. 4주째. 진수는 아침마다 공원에서 조깅을 시작했다. 처음엔 5분도 못 뛰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일주일 후 10분, 2주 후 20분, 한 달 후 30분을 뛸 수 있었다. 여보,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아내 수진이 말했다. 그래? 네. 산 다니는 게 도움이 되나 봐요. 진수는 거울을 봤다. 수진 말이 맞았다. 눈에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다. 2024년 10월 중순 일요일, 북한산 입구에 새로운 얼굴이 있었다. 처음 오셨어요? 진수가 물었다. 네, 저 김동수라고 합니다. 64세요. 중년 남자가 힘없이 대답했다. 눈빛이 공허했다. 한 달 전에 진수와 똑같았다. 은퇴하셨나 봐요? 한 달 됐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4개월 전에. 그럼 지금은 나으셨어요? 많이요. 여기 다니면서요. 김동수의 눈에 희망이 살짝 비쳤다. 저도 나아질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진수는 김동수를 챙기며 천천히 올랐다. 이철호가 자신에게 해줬던 것처럼. 한편 이철호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기침이 더 잦아졌고 체중도 더 빠졌다. 등산 속도도 느려졌다. 회장님 무리하지 마세요. 김영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걱정 마세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정상까지 올라가는 것은 점점 힘들어졌다. 이철호는 중턱에서 멈추는 날이 많아졌다. 여러분 먼저 가세요. 저는 여기서 쉬다가 갈게요.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진수 씨가 저랑 있어 줄 거예요. 맞죠?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회원들이 정상으로 올라간 후 진수와 이철호는 중턱 바위에 앉았다. 미안해요. 매번 발목을 잡아서. 무슨 말씀이세요? 진수 씨한테 부탁이 하나 있어요. 이철호가 진수를 바라봤다. 내년 봄에 지리산 종주를 하고 싶어요. 회원들과 함께. 지리산이요? 네. 상민 형과 제 마지막 소원이에요. 지리산 천왕봉에 함께 오르고 싶어요. 진수는 이철호의 눈을 봤다. 절박함이 있었다. 회장님 건강이. 알아요. 제가 못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획만이라도 세우고 싶어요. 그게 저를 버티게 하는 힘이에요. 진수는 잠시 생각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죠. 정말요? 네. 제대로 준비해서 꼭 함께 가요. 이철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감사합니다. 2024년 8월 24-25일 토-1 북한산 1호회는 설악산 1박 2일 여행을 떠났다. 설악산은 꼭 가고 싶었어요. 출발 전날 이철호가 진수에게 말했다. 진단받기 전부터 계획했던 여행이에요. 이게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아서요. 회장님, 버스에서 이철호는 회원들에게 말했다. 오늘 우리는 비선대 코스로 갑니다. 힘들지 않고 경치가 아름다워요.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가요. 네. 설악산에 도착했다. 한여름이 끝나가는 시점이었다. 계곡물이 시원했다. 비선대로 가는 길은 비교적 완만했다. 이철호도 천천히지만 함께 걸었다. 아직 항암 치료를 시작하기 전이라 체력이 남아 있었다. 비선대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다. 폭포가 아름다웠다. 와, 멋지다. 모두가 감탄했다. 사진을 찍고 점심을 먹었다.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하지만 하산길에 사고가 일어났다. 좁은 바위길을 지나가는데 한상민이 갑자기 비틀거렸다. 여보, 순자가 소리쳤다. 한상민이 비탈로 미끄러졌다. 상민 형, 이철호가 한상민의 손을 잡으려 달려갔다. 손이 닿았다. 하지만 병든 몸에는 힘이 없었다. 한상민의 손이 스르르 빠져나갔다. 안 돼. 그 순간 진수가 배낭을 던지고 뛰어들었다. 한상민의 팔을 붙잡았다. 동시에 다른 회원 2명도 달려왔다. 놓치지 마세요. 절대. 진수의 팔에 힘이 들어갔다. 근육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놓지 않았다. 끌어올려요. 모두가 인간 사슬을 만들어 한상민을 끌어올렸다. 3분간의 사투 끝에 한상민을 안전한 곳으로 끌어올렸다. 한상민은 정신을 잃었다. 이철호는 기침을 하며 괴로워했다. 119에 신고해요. 여기는 전화가 돼요. 제가 할게요. 한 회원이 신고했다. 구조대가 30분 안에 온대요. 다행이다. 한상민을 안전한 자세로 눕히고 담요를 덮었다. 순자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울었다. 이철호는 계속 기침을 했다. 진수가 물을 건넸다. 회장님, 물 드세요. 이철호는 물을 마셨다. 손이 떨렸다. 30분 후 구조대가 도착했다. 한상민을 들것에 실었다. 순자도 함께 갔다. 병원에서 연락드릴게요. 헬기가 떠났다. 모두 땅에 주저앉았다. 충격과 안도가 뒤섞였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이철호의 얼굴이 창백했다. 기침도 멈추지 않았다. 조금 쉬면 괜찮아요. 하지만 30분이 지나도 이철호는 일어나지 못했다. 결국 진수가 결정했다. 택시를 부르겠습니다. 회장님을 병원으로 모셔야 해요. 아니에요. 괜찮아. 회장님,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택시가 왔다. 이철호를 태웠다. 진수도 함께 탔다. 병원에 도착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다.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 되시나요? 아닙니다. 친구예요.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말기 폐암이시네요. 오늘 과로로 흡골난이 왔어요. 입원이 필요한가요? 하루 이틀 관찰이 필요합니다. 진수는 병실로 갔다. 이철호는 침대에 누워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회장님. 이철호가 천천히 눈을 떴다. 네, 회장님. 네. 큰 외상은 없대요. 이철호가 안도의 숨을 쉬었다. 말씀하세요. 진수는 이철호의 손을 잡았다. 꼭 하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철호가 눈을 감았다. 그날 밤 진수는 병원 로비에서 밤을 새웠다. 그리고 결심했다. 지리산. 꼭 함께 가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며칠 후 이철호는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 하지만 1차 치료 후 부작용이 심해 중단을 결정했다. 그 후부터는 완화 치료만 받기로 했다. 9월부터 이철호는 다시 북한산에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다. 중턱까지만 올라가고 쉬어야 했다.
2024년 10월 말 이철호는 하산 후 회원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내년 봄에 큰 계획이 있어요. 무슨 계획이요? 지리산 종주예요. 노고단에서 천왕봉까지 2박 3일 코스. 회원들이 웅성거렸다. 우리 나이에 가능할까요? 준비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하려고 해요. 매주 일요일은 북한산, 그리고 평일에는 각자 근력 운동. 내년 5월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진수가 손을 들었다. 저 찬성합니다. 저도요. 김영희도 손을 들었다. 결국 15명 모두 동의했다. 좋아요. 그럼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11월 한상민이 입원했다. 폐렴이었다. 치매 환자는 면역력이 약해 감염에 취약했다. 진수는 매일 병문안을 갔다. 이철호도 함께 왔다. 하지만 이철호의 상태도 나빠지고 있었다. 이제는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했다. 병실에서 한상민은 대부분 잠들어 있었다. 가끔 눈을 떴을 때도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 여보, 나예요. 순자예요. 한상민은 반응이 없었다. 순자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복도에서 이철호가 진수에게 말했다. 의사가 뭐래요? 회장님 상태. 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많이 안 좋아졌대요. 처음엔 8-12개월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2-4개월 정도래요. 회장님, 완화 치료 받으면서 버티고 있어요. 통증 조절하면서.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무서워요. 이철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죽는 게. 처음엔 담담하게 받아들였는데 시간이 가까워지니까 정말 무서워요. 베트남에서 죽을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때는 안 무서웠는데 근데 지금은. 진수는 이철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혼자가 아니에요. 저희가 함께 있어요. 감사해요. 정말. 12월 초 상황이 급변했다. 한상민의 병세가 위독해졌다. 의사는 말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철호는 즉시 회원들을 소집했다. 상민 형을 위해 마지막으로 뭔가 해주고 싶어요. 무엇을요? 형의 마지막 소원. 북한산에 한 번만 더 가는 것. 하지만 형님 상태가.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에요. 진수가 말했다. 제가 의사한테 허락받을게요. 진수는 의사를 설득했다. 쉽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허락을 받았다. 단 1시간 이내. 그리고 완전한 자기 책임. 의료진도 동행. 2024년 12월 10일 화요일 새벽 구급차가 병원에서 출발했다. 한상민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산소통을 메고 있었다. 간호사가 동행했다. 북한산 입구에 회원들이 모여 있었다. 평일 아침이었지만 모두 왔다. 형님, 한상민은 힘없이 웃으려 했다. 하지만 표정 근육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올라갑시다. 진수와 젊은 회원 3명이 특수 들것을 준비했다. 병원에서 빌린 것이었다. 한상민을 조심스럽게 옮겼다. 이철호는 지팡이에 의지하며 옆에서 천천히 걸었다. 기침을 계속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천천히 올라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전쟁이었다. 30분 후 중턱에 도착했다. 더는 올라갈 수 없었다. 여기서 쉽시다. 한상민은 서울을 내려다봤다. 겨울 햇살이 도시를 비추고 있었다. 입에서 희미한 소리가 나왔다. 아, 타. 순자가 남편의 손을 잡았다. 여보 수고했어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한상민의 눈에 잠깐 무언가가 스쳤다. 인식인지 반사인지 알 수 없었다.
당신도 고마워. 순자는 남편을 껴안았다. 사랑해요, 여보. 한상민의 입이 움직였다. 소리는 거의 나지 않았지만 입 모양으로 알 수 있었다. 순자, 이철호가 앞으로 나섰다. 형, 우리 함께 멋진 시간 보냈어요. 한상민이 이철호를 바라봤다. 알아보는지 알 수 없었다. 저 대신 천왕봉에 가주세요. 이철호가 경례를 했다. 하지만 기침 때문에 몸이 흔들렸다. 진수가 부축했다. 한상민은 만족스러운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여보, 순자가 남편을 흔들었다. 간호사가 확인했다. 맥박이 매우 약합니다. 빨리 병원으로. 다시 급히 하산했다. 하지만 그날 오후 3시 2024년 12월 10일 한상민은 세상을 떠났다. 70세, 50년 부부, 15년 산악인,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한상민의 3일장이 치러졌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 일요회 회원들, 친척들, 옛 직장 동료들. 이철호는 장례식장에서 내내 한상민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다. 형, 먼저 가네요. 조금만 기다려요. 저도 곧 갈게요. 진수는 이철호의 어깨를 감쌌다. 장례식 마지막 날 이철호가 쓰러졌다. 회장님, 진수가 달려갔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이철호의 얼굴은 회색이었다. 병원 가세요. 아니야. 상민 형 장례. 끝까지. 회장님, 이철호는 결국 실신했다.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다. 의사의 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아마 4주에서 8주 정도 남았을 것 같습니다. 진수는 무너졌다. 한 달에서 2달. 병실에서 이철호가 눈을 떴다. 진수야, 네, 회장님. 약속. 기억하지? 지리산 종주요. 응. 꼭 해줘. 상민 형과 나와 함께. 네, 꼭 할게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일요회를 부탁해. 회장님, 너는 할 수 있어. 좋은 회장이 될 거야. 이철호가 진수의 손을 잡았다. 매일매일을 선물처럼 살라고 알려줘. 사람들에게. 네, 고마워. 진수야. 이철호가 눈을 감았다. 12월 20일. 이철호는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왔다. 호스피스 간호사가 매일 찾아왔다. 회장님, 통증은 어떠세요? 간호사 김미선이 물었다. 오늘은 좀 나은 것 같아요. 진통제가 잘 듣네요. 다행이에요. 물 드실 수 있으세요? 조금 마실게요. 김미선은 이철호를 부축해 물을 마시게 했다. 진수가 병문 안을 왔다. 회장님, 창문 쪽으로 침대를 옮겨 드릴까요? 북한산이 보이게요. 그럴까요? 진수와 김미선이 함께 침대를 옮겼다. 창밖으로 북한산이 보였다. 아, 좋네요. 이철호가 미소 지었다. 12월 23일 진수가 병문안을 왔을 때였다. 이철호는 침대에 누운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진수야. 네, 회장님. 고백할까? 있어. 이철호가 천천히 말했다. 나 베트남에서 민간인을 죽였어. 진수는 숨을 멈췄다. 작전 중에 마을에 들어갔어. 그곳에 노인과 아이가 있었어. 이철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상관이 명령했어. 쏘라고. 그들이 베트콩일지 모른다고. 회장님.
난 쐈어. 총을 쐈어. 노인이 쓰러졌어. 아이가 울었어. 이철호가 흐느꼈다. 그 아이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 50년 동안 꿈에 나타나. 진수는 이철호의 손을 꼭 잡았다. 그건 회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전쟁이 만든 비극이에요. 그게 변명이 될까? 회장님은 그 아픔을 안고 살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어요. 저처럼, 동수 씨처럼, 영희 씨처럼. 정말 그럴까? 네, 저는 회장님 덕분에 살았어요. 이철호는 한참을 울었다. 고마워. 진수야. 들어줘서. 2025년 1월, 새해가 밝았다. 이철호는 침대에서 거의 일어날 수 없었다. 통증이 심해졌다. 진통제를 계속 늘려야 했다. 진수는 매일 병문안을 갔다. 다른 회원들도 찾아왔다. 회장님, 우리 봄에 지리산 가요. 꼭요. 김영희가 말했다. 이철호는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다. 말은 힘들었다. 약속 꼭 지켜. 네, 약속할게요. 김동수도 왔다. 회장님, 저 요즘 매일 조깅해요. 회장님 말씀대로 잘했어.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감사드려요. 1월 17일 밤, 진수에게 전화가 왔다. 빨리 오세요. 환자분이. 진수는 택시를 잡아 타고 이철호의 집으로 달려갔다. 거실에 회원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 울고 있었다. 침대는 거실로 옮겨져 있었다. 이철호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눈을 감고 있었다. 회장님, 진수가 다가갔다. 이철호가 천천히 눈을 떴다. 진수야. 네, 회장님. 고마워. 끝까지 함께 해줘서. 당연한 일이에요. 일요해. 부탁해. 네, 잘 지킬게요. 그리고 지리산 꼭. 네, 약속할게요. 회장님과 상민 형님, 천왕봉에 꼭 모시겠습니다. 이철호가 모든 회원을 둘러봤다. 여러분 사랑해요. 정말. 저희도 회장님을 사랑해요. 모두가 외쳤다. 행복했어요. 20년 이 모임 정말 이철호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매일매일이 선물이에요. 잊지 마세요. 네, 고마워요. 모두. 이철호가 미소를 지었다. 평화로운 미소였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심장 모니터의 소리가 평평한 소리로 바뀌었다. 회장님. 하지만 이철호는 대답이 없었다. 김미선 간호사가 확인했다. 2025년 1월 18일 오전 2시 15분. 임종하셨습니다. 모두 울었다. 75세, 베트남 참전용사, 북한산 일요회 창립자, 이철호는 떠났다. 장례식은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치러졌다. 베트남전 참전용사로서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이 있었고 20년간의 은퇴자 봉사활동을 유족들이 특별히 언급하며 안장을 신청했다. 심사 끝에 허가가 났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 일요회 회원들뿐만 아니라 이철호가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 그분은 저를 살려주셨어요. 한 노인이 말했다. 제가 자살하려 할 때 이철호 회장님이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등산을 시작하게 해주셨죠. 비슷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저도요. 저도 회장님 덕분에 다시 일어섰어요. 회장님이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진수는 깨달았다. 이철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는지. 장례를 마치고 진수는 회원들을 모았다.
여러분, 우리 약속을 지켜야 해요. 지리산 종주요? 네. 한상민 형님과 이철호 회장님 두 분의 유고를 천왕봉에 모시는 거예요. 언제요? 내년 봄에 갑니다. 2026년 5월. 1년 넘게 기다려야 하네요. 네. 지리산 종주는 쉽지 않아요. 제대로 준비하려면 1년 이상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2월 첫째 주부터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합니다. 매주 일요일 북한산, 그리고 평일 근력 운동.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두 분을 꼭 천왕봉에 모시겠습니다. 진수는 이제 북한산 일요회의 2대 회장이었다. 2025년 2월 첫째 주부터 2026년 4월까지 1년 2개월. 진수는 체계적인 훈련 계획을 세웠다. 1단계 1-3개월, 2025년 2-4월 기초 체력. 매주 일요일 북한산 정상까지 4시간 이내. 평일 조깅 30분, 계단 오르기 20분, 스쿼트, 런지 등 하체 근력 운동. 2단계 4-6개월, 2025년 5-7월 지구력 강화. 배낭 무게 10kg로 등산. 평일 조깅 45분, 근력 운동 증가. 월 1회 다른 산 등반, 관악산, 도봉산. 3단계 7-9개월, 2025년 8-10월 실전 대비. 배낭 무게 15kg. 내장산, 덕유산 등 중급산 등반. 야영 훈련 시작. 4단계 10-14개월, 2025년 11월-2026년 4월 최종 준비. 배낭 무게 20kg. 지리산 일부 구간 답사. 2박 3일 종주 시뮬레이션. 2025년 2월. 첫 훈련. 눈보라 치는 날이었다. 회장님, 오늘은 위험해요. 쉬는 게 어때요? 날씨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지리산도 날씨가 급변할 수 있어요. 이런 날 훈련이 더 필요해요. 결국 모두 따라왔다. 혹독했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 김동수는 진수 옆에 붙어서 걸었다. 회장님, 진짜 힘드네요.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5개월 전엔 중턱도 못 갔어요. 정말요? 네. 지금 동수 씨보다 더 힘들어 했어요. 그럼 저도 나아질 수 있겠네요? 당연하죠. 꾸준히 하면 돼요. 2025년 4월. 3개월이 지났다. 회원들의 체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김동수는 체중이 7kg 줄었고 표정이 밝아졌다. 진수 회장님, 저 요즘 아침마다 일어나는 게 기대돼요. 정말요? 네. 운동하고 사람들 만나고 삶의 의미가 생긴 것 같아요. 5개월 전 제가 얼마나 막막했는지 아세요? 저도 그랬으니까 알아요. 이제 알겠어요. 이철호 회장님이 왜 이 모임을 만드셨는지. 진수는 미소 지었다. 2025년 6월. 배낭 무게를 10kg로 올렸다. 처음엔 모두 비명을 질렀다. 무거워. 실전은 20kg예요. 지금부터 적응해야 해요. 한 달 후 10kg에 적응했다. 그달 말 김영희가 진수를 찾아왔다. 회장님, 제가 딸한테 연락받았어요. 좋은 소식이에요? 네, 딸이 임신했대요. 제가 할머니가 돼요. 김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축하드려요.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요즘 너무 밝아 보여서 다행이래요. 그동안 많이 걱정했나 봐요. 이혼하고 우울해하는 엄마 보면서. 영희 씨가 정말 노력하신 결과예요. 아니에요. 다 여기 덕분이에요. 회장님 덕분이고 일요의 덕분이에요. 2025년 8월. 배낭 무게 15kg. 내장산 등반. 폭우가 쏟아졌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조심해서 가요. 진수가 앞장섰다. 미끄러운 바위길을 조심스럽게 내려갔다. 회장님, 앞이 안 보여요. 천천히.
제 뒤를 따라오세요. 7시간 만에 내장산을 왕복했다. 모두 지쳤지만 해냈다는 성취감이 있었다. 해냈어요. 우리 2025년 10월 배낭 무게 18kg 덕유산 등반. 이제 거의 실전 무게예요. 조금만 더 힘내요. 그리고 첫 야영 훈련. 산 중턱에서 텐트를 치고 하룻밤을 보냈다. 밤이 되자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다. 추워요. 버텨야 해요. 실전은 더 힘들 수 있어요. 진수는 회원들을 돌며 확인했다. 모두 떨고 있었지만 버텼다. 다음날 아침 모두 살아남았다. 우리 해냈어요. 2025년 12월 배낭 무게 20kg 실전 무게. 북한산을 20kg 배낭을 메고 올랐다. 진짜 무겁네요. 이게 실전이에요. 3일치 식량, 옷, 텐트, 침낭 다 들어가면 이 정도예요. 하지만 10개월을 훈련한 몸은 달랐다. 힘들었지만 할 수 있었다. 2026년 1월 지리산 노고단 구간 답사. 이게 실전 코스의 첫 부분이에요. 느낌이 어때요? 생각보다 힘드네요.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실제 지리산의 스케일을 느꼈다. 북한산과는 차원이 달랐다. 대단하다. 네. 이 산을 우리가 횡단하는 거예요. 2026년 2월 2박 3일 종주 시뮬레이션. 북한산을 3일 연속 올랐다. 배낭 무게 20kg. 매일. 첫날 모두 비명을 질렀다. 못하겠어요. 해야 해요. 실전이랑 똑같이요. 두 분과의 약속이에요. 둘째 날 근육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셋째 날 한계에 도달했다. 하지만 완주했다. 해냈어요. 우리 정말 해냈어요. 모두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2026년 4월 마지막 점검. 다음 달이면 출발이에요. 준비됐나요? 네. 모두가 외쳤다. 진수는 15명을 돌아봤다. 1년 2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다. 김동수는 근육이 붙고 눈빛이 살아 있었다. 66세가 되었지만 10년은 젊어 보였다. 김영희는 자신감이 넘쳤다. 곧 태어날 손주 이야기를 자주 했다. 순자는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강해졌다. 여전히 등산복 주머니에 남편 사진을 넣고 다녔다. 모두가 변했다. 진수도 변했다. 65세. 2년 전 공황장애로 침대에 누워있던 그 사람이 아니었다. 이제는 15명을 이끄는 리더였다. 마지막 회의. 출발은 5월 2일 목요일. 종료는 5월 4일 토요일. 2박 3일이에요. 진수가 지도를 펼쳤다. 1일차 노고단 세석대피소 약 6시간. 2일차 세석대피소 장터목대피소 약 8-10시간. 가장 힘든 구간. 3일차 장터목대피소 천왕봉 중산리 약 7시간. 응급 상황 대비해서 위성전화 준비했어요. 구급약도 충분히 챙겼고요. 그리고 진수가 경량 접이식 들것을 보여줬다. 비상용 들것이에요. 알루미늄 프레임의 방수천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무게는 약 3kg. 두 부분으로 분리할 수 있어서 두 명이 1.5kg씩 나눠서 챙길 거예요. 각자 체크리스트 확인하세요. 빠진 거 없나요? 모두 꼼꼼히 확인했다. 진수는 2개의 작은 항아리를 꺼냈다. 한상민과 이철호의 유골이 담겨 있었다. 형님, 회장님, 곧 천왕봉에 모시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2026년 5월 1일 출발 전날. 진수는 잠들 수 없었다. 긴장됐다. 그리고 두려웠다. 잘할 수 있을까?
모두를 무사히 데려갈 수 있을까?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1년 2개월을 준비했으니까. 약속했으니까. 새벽 4시. 진수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창밖을 바라봤다. 오늘부터입니다. 형님, 회장님, 함께 가시죠. 2026년 5월 2일 새벽 5시. 북한산 1호의 15명이 우이동에 모였다. 진수, 김영희, 김동수, 순자, 그리고 다른 회원들. 대형 버스에 올랐다. 6시간을 달려 전라북도 남원에 도착했다. 지리산 노고단 주차장. 자, 드디어 왔습니다. 진수가 외쳤다. 지리산은 웅장했다. 북한산과는 차원이 다른 스케일이었다. 대단하네요. 2박 3일 동안 저 산을 걸어서 횡단하는 겁니다. 천왕봉까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우리 1년 넘게 준비했잖아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오전 11시. 등산 시작. 첫날 목표는 세석대피소. 약 6시간 거리. 처음에는 완만했다. 하지만 1시간쯤 지나자 경사가 가팔라졌다. 진수는 선두에 섰다. 뒤를 자주 확인하며 속도를 조절했다.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네, 회장님. 3시간째? 한 회원이 쓰러질 뻔했다. 경수형. 72세 박경수였다. 탈수 증상이었다. 물 드세요. 진수가 이온 음료를 건넸다. 미안해. 다들 기다리게 해서. 천천히 가는 거예요. 서두를 거 없어요. 30분 휴식 후 다시 출발.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아직 세석대피소에 도착하지 못했다. 조금만 더 힘내요. 어두워지기 전에 도착해야 합니다. 속도를 조금 높였다. 하지만 무리하지 않았다. 김동수가 뒤처졌다. 진수가 그의 배낭을 받았다. 회장님, 안 됩니다. 같이 가요. 함께. 오후 5시 30분. 드디어 세석대피소가 보였다. 저기다. 저기. 조금만 더. 오후 6시. 도착. 모두 쓰러졌다. 수고하셨어요. 내일은 더 힘들 거예요. 신음소리가 들렸다. 저녁은 즉석밥과 레토르트 식품. 간단했지만 맛있었다. 밤 9시. 소등. 하지만 진수는 잠들 수 없었다. 내일이 걱정됐다. 가장 힘든 구간이 기다리고 있었다. 둘째 날 새벽 5시. 출발. 오늘 목표는 장터목대피소. 약 8배에서 10시간 거리. 가장 힘든 구간이었다. 날씨가 흐렸다. 안개가 자욱했다. 조심하세요. 시야가 안 좋아요. 이 시간쯤 지났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우비 입으세요. 하지만 비는 점점 세졌다. 폭우가 되었다. 어떡하죠? 계속 가야 해요. 여기 멈출 수 없어요. 비를 맞으며 걸었다. 바위가 미끄러웠다. 위험했다. 7시간을 걸었을 때 정오쯤 사고가 일어났다. 김영희가 미끄러졌다. 진수가 재빠르게 김영희를 붙잡았다. 하지만 김영희의 발목이 비틀렸다. 발목이 아파요. 진수가 확인했다. 부은 것 같았다. 삔 것 같아요. 경미한 염좌인 것 같은데. 걸을 수 있어요? 김영희가 일어서려 했다. 하지만 체중을 싣자 아파서 신음했다. 안 돼요. 못 걷겠어요. 진수는 즉시 응급처치를 했다. 압박 붕대로 발목을 감았다. 소염제를 먹였다. 어떻게 하죠? 구조대를 부를까요? 진수가 위성전화를 꺼냈다. 하지만 계곡이 깊어서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안 돼. 신호가 안 잡혀. 지형 때문인 것 같아요. 어떻게요? 진수는 결정을 내렸다.
들것을 사용합니다. 들것이요? 네. 준비해온 비상용 들것이요. 회원들이 움직였다. 배낭에서 접이식 비상 들것의 두 부분을 꺼내 조립했다. 경량 알루미늄 프레임에 방수천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김영희를 조심스럽게 눕혔다. 4명씩 교대로 운반합니다. 30분마다 교체. 진수, 김동수, 그리고 2 남자 회원이 들것을 들었다. 무겁고 힘들었다. 비가 계속 내렸다. 길은 미끄러웠다. 조심하세요. 천천히. 30분 후. 교체. 다시 30분 후. 교체. 반복. 반복. 3시간을 그렇게 걸었다. 진수는 한계에 다다랐다. 무릎이 후들거렸다. 잠깐. 쉬었다. 주저앉았다. 회장님, 조금만 쉬면. 하지만 비는 계속 내렸다. 추웠다. 저체온증 위험이 있었다. 계속 가야 해요. 여기 있으면 위험해요. 진수는 일어섰다. 비틀거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다시 들것을 들었다. 회장님, 저 때문에. 김영희가 울며 말했다. 진수는 대답 대신 김영희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김동수가 진수 옆으로 왔다. 회장님, 제가 더 들게요. 고마워요, 동수 씨. 2 사람은 나란히 들것을 들고 걸었다. 18개월 전 저도 영희 씨처럼 무력했어요. 그때 회장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동수 씨. 이제 제 차례예요. 김동수가 힘을 더 줬다. 해가 질 무렵 마침내 장터목 대피소가 보였다. 저기다. 저기. 마지막 힘을 짜냈다. 오후 7시 30분. 도착. 모두 쓰러졌다. 해냈어요. 우리. 진수는 의식을 잃을 뻔했다. 하지만 김영희를 먼저 챙겼다. 발목 치료부터 해요. 응급처치를 다시 했다. 차가운 물로 얼음찜질을 하고 압박 붕대를 다시 감았다. 진통제를 추가로 먹였다. 내일 걸을 수 있어요. 의사 자격이 있는 회원이 확인했다. 부기가 조금 빠졌어요. 스틱 2개 의지하고 진통제를 많이 먹고 테이핑을 단단히 하면 억지로는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많이 아플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녁을 먹고 잠들었다. 모두 지쳐 있었다. 하지만 진수는 잠들 수 없었다. 김동수가 다가왔다. 회장님, 못 주무세요? 내일이 걱정돼서. 저희가 있잖아요. 함께 할게요. 김동수가 진수의 어깨를 두드렸다. 회장님, 2년 전 은퇴하고 방에만 있던 그 사람이 지금 15명을 이끌고 지리산을 오르고 있어요. 대단한 거예요. 2 사람은 웃었다. 내일 마지막이에요. 함께 해봐요. 네. 셋째 날 새벽 4시. 진수는 일어났다. 몸이 비명을 질렀다. 온몸이 아팠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김영희를 확인했다. 부기가 조금 빠져 있었다. 어때요? 조금 나아졌어요. 스틱에 의지하면 천천히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서 부축할게요. 회장님, 저 때문에. 우리 함께 가는 거예요. 진수는 김영희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들것은 분리해서 다시 배낭에 넣었다. 3kg의 무게가 더해졌지만 이제는 김영희가 직접 걸을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부담이 줄었다. 5시. 출발. 오늘이 마지막. 천왕봉까지 약 3시간. 김영희는 2개의 스틱에 의지하며 걸었다. 진수가 옆에서 부축했다. 천천히지만 꾸준히. 산은 가팔랐다. 계단이 끝없이 이어졌다. 1시간 후. 김영희가 멈췄다. 조금만 쉬었다 가요. 네. 천천히 가요. 10분 휴식.
다시 출발. 김동수가 김영희의 배낭을 받았다. 제가 들게요. 고마워요, 동수 씨. 순자가 물을 건넸다. 이거 드세요. 힘내세요. 감사해요. 모두가 김영희를 도왔다. 누군가는 배낭을 들고, 누군가는 부축하고, 누군가는 앞에서 길을 안내했다. 15명이 하나가 되었다. 이 시간 후 천왕봉이 보였다. 저기다. 천왕봉. 조금만 더. 마지막 힘을 짜냈다. 오전 8시. 드디어 천왕봉 정상에 도착했다. 우와. 모두가 환호했다. 서로 껴안고 울었다. 해냈어요. 우리 해냈어요. 진수도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65세의 지리산 종주를 완주한 것이다. 김영희가 진수를 안았다. 고마워요, 회장님. 진수는 대답 대신 김영희를 더 꼭 안았다. 진수는 배낭에서 2개의 항아리를 꺼냈다. 한상민 형님, 이철호 회장님, 우리가 왔습니다. 천왕봉에 항아리를 열었다. 사실 유골을 산에 뿌리는 건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소량의 재만 상징적으로 바람에 날리고 나머지는 법에 따라 적절히 처리할 거예요. 그리고 천왕봉 아래 안전한 곳에 작은 추모 공간을 만들 허가를 받았어요. 2분을 기리는 표지석을 세울 거예요. 하얀 재 조금을 손에 덜었다. 바람에 조금씩 날렸다. 지리산의 일부가 되었다. 형님, 회장님, 이제 이 산의 일부가 되셨어요. 영원히 여기 계실 거예요. 나머지 유골은 항아리에 다시 담았다. 순자가 무릎을 꿇었다. 여보. 우리가 왔어요. 당신이 가고 싶어 하던 곳에 이제 편히 쉬어요. 모두 함께 묵념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진수가 입을 열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약속합시다. 무엇을요? 계속 산을 오를 거라고, 서로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끝까지 함께 갈 거라고 약속해요. 모두가 외쳤다. 그리고 하나 더. 매일매일이 선물이라는 걸 잊지 말기로. 네.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숨 쉬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축복입니다. 진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형님, 회장님, 가르쳐 주셔서 고마워요. 매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바람이 불었다. 마치 2 사람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잘했어? 너희는 잘했어? 김동수가 앞으로 나섰다. 회장님,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저는 18개월 전만 해도 삶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은퇴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김동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여기 와서 배웠어요. 나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그리고 함께하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걸. 고마워요, 회장님. 그리고 여러분 모두. 진수는 김동수를 안았다. 동수 씨,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함께 더 멋진 일들을 해봐요. 네. 김영희도 말했다. 저도요. 이혼하고 정말 힘들었어요.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요. 근데 여기서 새 가족을 만났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섰어요. 곧 태어날 손주한테 말해줄 거예요. 할머니가 얼마나 멋진 사람들과 산을 올랐는지. 모두가 박수쳤다. 하산을 시작했다. 김영희는 스틱에 의지하며 천천히 내려갔다. 아프지만 행복했다. 오후 4시. 중산리 등산로 입구에 도착했다. 버스가 기다리고 있었다. 모두 수고하셨어요. 진수가 외쳤다. 버스 안에서 모두 잠들었다. 평화로운 얼굴들이었다. 진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지리산이 멀어져 갔다. 형님, 회장님, 감사했습니다. 저에게 2번째 인생을 주셔서. 2028년 5월, 박진수는 이제 67세가 되었다.
북한산 일요회의 2대 회장, 회원은 10명으로 늘어났다. 지리산 종주 성공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2026-2027년 사이 회원이 크게 증가했다. 그 후에는 안정적인 속도로 늘고 있었다. 자, 모두 출발합니다. 진수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렸다. 매주 일요일, 변함없이. 북한산. 김영희는 65세. 발목은 완전히 나았다. 손주가 태어난 지 벌써 2돌을 넘겼다. 회장님, 이번 주말에 손주 생일이에요. 꼭 오세요. 당연히 가야죠. 김동수는 68세. 지금은 부회장이 되었다. 새로운 회원들을 챙기는 역할을 맡았다. 동수 부회장님, 새로 오신 분들 소개해 주세요. 네. 이쪽은 이영수 씨 62세. 은퇴한 지 2개월 됐어요. 환영합니다. 이영수는 4년 전에 진수와 똑같은 눈빛을 하고 있었다. 공허하고 불안한. 영수 씨, 제가 도와드릴까요? 진수가 다가갔다. 정말 저도 나아질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순자는 76세. 남편을 잃은 지 거의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산에 올랐다. 외롭지 않았다. 일요의 가족들이 있었다. 순자 어머님,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좋아요. 오늘은 정상까지 갈 거예요. 멋지세요. 그리고 새 얼굴들, 은퇴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모두 북한산 일요회로 모였다. 산을 오르며 진수는 이영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4년 전 저도 당신처럼 막막했어요. 은퇴하고 정체성을 잃었죠. 공황장애도 왔어요. 공황장애요. 네, 심각했어요. 약을 먹고 병원도 다니고, 하지만 이곳이 저를 살렸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났죠. 지금은 어떠세요? 완전히 나았어요. 이제는 행복해요. 정말로.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제가 함께 할게요. 우리가 함께 할게요. 정상에 도착했다.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어때요? 이영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네, 오랜만에 이런 기분이에요.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 앞으로 매주 오세요. 우리랑 함께 걸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점심시간. 모두가 도시락을 펼쳤다. 김영희가 준비한 케이크가 나왔다. 오늘이 북한산 1호회 창립 20주년이에요. 와. 그리고 이철호 회장님, 한상민 형님을 추모하는 날이기도 해요. 모두 침묵했다. 진수가 일어섰다. 이철호 회장님, 한상민 형님, 우리는 여전히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매일매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진수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감사합니다. 두 분, 저에게 2번째 인생을 주셔서. 바람이 불었다. 김동수가 말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의 이철호 회장님이 되어야 해요. 새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 맞아요. 모두가 동의했다. 그게 회장님들을 기억하는 방법이에요. 그분들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진수는 김동수를 바라봤다. 정말 많이 변했다. 동수 부회장, 잘 말씀하셨어요. 하산 후 모두가 산 입구 근처 산길 카페에 모였다. 2년 전 김영희의 딸이 연 카페였다. 등산객들이 자주 찾는 곳이 되었고 일요회 회원들의 아지트가 되었다. 어머니 오셨어요. 김영희의 딸이 반갑게 맞았다. 옆에는 2돌이 넘은 아이가 뛰어다니고 있었다. 우리 손주. 할머니 왔어. 김영희가 손주를 안았다. 어머니 요즘 정말 밝아지셨어요. 등산 다니시면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다 여기 사람들 덕분이야.
이영수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진수가 다가갔다. 적응하기 힘드시죠? 네. 다들 친한 것 같은데 저만 낯선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금방 적응될 거예요. 정말요? 네. 이 사람들은 금방 마음을 열어줘요. 다들 비슷한 아픔을 겪었으니까. 이영수가 주변을 둘러봤다. 웃고 있는 사람들,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저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진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북한산이 보였다. 석양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났다. 형님, 회장님, 잘 지내시죠? 우리는 잘 살고 있어요. 두 분이 원하셨던 대로 2033년 가을, 박진수는 72세가 되었다. 은퇴한 지 10년, 북한산 일요회는 이제 100명이 넘는 대규모 모임이 되었다. 회원이 많아지면서 조직을 체계화해야 했다. 진수는 4개 조로 나눴다. 1조는 김동수 조장이 맡고 있고 2조는 박경수 조장, 3조는 이영수 조장, 4조는 정민수 조장이 맡고 있어요. 진수가 기자에게 설명했다. 각 조마다 부조장도 있고요. 대규모 조직이 된 만큼 체계가 필요했어요. 김동수는 73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다. 1조를 이끌며 새 회원들을 챙기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회장님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한 기자가 찾아왔다. 북한산 일요회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면서요?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모임들이 생겼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됐네요. 서울뿐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에서도. 비결이 뭔가요? 진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것, 그리고 함께 걸어가는 것. 간단하네요. 간단하지만 가장 중요해요.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이 모임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는 시작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철호 회장님이 20년 전에 만드셨죠? 진수는 잠시 멈췄다. 저는 9년 전 이철호 회장님을 만났어요. 그때 저는 은퇴하고 공황장애로 고생하고 있었죠? 회장님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어떻게요? 산으로 데려가 주셨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함께 걸어주셨어요. 진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회장님은 말기 암 환자셨어요.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아시면서도 저를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회장님이 그 유산을 이어가시는 거군요. 네. 이게 제가 회장님께 보답하는 방법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해주는 것. 기자가 떠나고 진수는 혼자 지리산을 찾았다. 7년 만이었다. 천왕봉 아래 작은 표지석이 있었다. 2026년 가을에 설치한 것이었다. 지리산 종주 직후 국립공원관리공단에 허가를 신청했고 검토와 승인을 거쳐 5개월이 걸렸다. 그해 10월 진수와 회원들이 다시 지리산을 찾아 표지석을 설치했던 날이 기억났다. 모두가 함께 땅을 파고 표지석을 세웠다. 그리고 두 분을 위해 다시 한번 묵념했다. 표지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영원히 기억될 산악인 한상민 1954년부터 2024년, 이철호 1950년부터 2025년. 그들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가르쳤다. 형님, 회장님, 잘 지내시죠? 진수는 표지석을 쓰다듬었다. 우리는 잘 살고 있어요. 여전히 매주 산에 올라요.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와요. 상처받은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안아줘요. 두 분이 저를 안아줬던 것처럼. 진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고마워요. 두 분, 저에게 두 번째 인생을 주셔서. 덕분에 저는 행복해요. 정말로. 바람이 불었다. 그리고 진수는 들었다. 이철호의 목소리를. 잘하고 있어, 진수야. 계속 가. 끝까지.
진수는 미소 지었다. 네, 회장님. 끝까지 갈게요. 천왕봉에서 진수는 서울 방향을 바라봤다. 저 멀리 어딘가에 또 다른 박진수가 있을 것이다. 은퇴하고 방황하는, 삶의 의미를 잃은 그 사람이 우리를 찾아오길. 휴대폰이 울렸다. 김동수였다. 회장님, 새로 오신 분이 있어요. 강민호 씨 60세. 은퇴한 지 한 달. 우울증이 심하대요. 곧 내려갈게요. 같이 만나봐요. 네. 진수는 천천히 하산을 시작했다. 발걸음은 가벼웠다. 마음은 따뜻했다. 또 한 명을 도울 수 있겠구나.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산을 내려가며 삶을 향해 함께. 내일도 산은 거기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요일이 오면 또 만날 것이다.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이야기들과.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함께 걷는다는 것, 서로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매일매일이 선물이라는 것. 이것이 이철호와 한상민이 남긴 유산이었다. 그리고 진수가 이어가는 이야기였다.